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리셀 재활의학과 재활의학 전문의 이창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MRI 검사, 심장 초음파, 뇌파 검사, 혈압 검사 다 정상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만성 피로가 계속된다면 환자는 물론 의사도 뭘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질환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아서 보이지 않는 병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전에 단순 피로다, 스트레스, 과로로 치부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는 혈압, 맥박, 위장운동, 체온, 통증, 피로회복 등을 조절합니다. 근골격계 통증, 만성피로, 어지럼증, 두통 등은 해부학적 문제와 더불어 기능적 신경조절 장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신경 불균형이 증상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검사하면 다 정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율신경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율신경 장애에서 흔한 일반 증상 탑7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혈관계 증상입니다. 두근거림, 부정맥 느낌, 만성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로 잠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깊은 잠이 안 오거나 또는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증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장기능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한 체온 조절 이상이고 여섯 번째는 불안, 공황과 연관된 정신 신체 증상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한 느낌, 브레인포그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재활의학과의 핵심입니다. 근골격계 증상인데 목이나 어깨 등이 항상 뭉치고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이 악화되고요. 손가락을 대는 것 같은 작은 자극에도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중추 감작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전문이시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 치료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는 연주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용수나 연주자 같은 예술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두 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4세 공학도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빈맥, 두근거림, 어지럼증 그리고 경추 근육이 굉장히 긴장돼 있었고 공황장애로 알고 맥박수 낮추는 약만 먹으면서 고생하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교감신경 항진증이 발견이 되었고 그 부분을 치료하고 현재는 경추 근육 긴장도 많이 호전되고 무대에서 연주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심박 변이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7세 발레리나인데 무용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하태골에 피로골절이 있었고 발목의 만성적인 염좌로 열감과 함께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내원하였던 환자였습니다. 골절이나 타박상 후에 자율신경의 과항진으로 주변 조직이 열감과 함께 붓고 손이 닿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아픈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증상은 상태에 맞는 주사요법 또는 마그네슘 등의 맞춤 영양요법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레리나도 4주 정도 치료 후 잘 완치돼서 무리 없이 잘 공연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의 자율신경 계통이 심장박동, 소화, 혈압, 체온, 통증, 피로회복 등을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긴장과 각성 모드로 돌입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증상들이 잘 해결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휴식, 회복, 그리고 재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체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신경의 과활성이 지속되거나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두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자율신경 장애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대인 대부분의 문제점은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은 제대로 켜지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잠깐이라도 쉬고 회복해야 하는데 계속 전투 모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이 누적되면 여러분이 흔히 경험하는 두근거림, 만성피로, 소화불량, 어지러움, 통증 민감도 증가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원인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 두 번째 과로나 수면 부족, 세 번째 갑상선 항진 또는 저하, 빈혈 같은 이런 내과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네 번째 감정적 긴장 상태, 다섯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내축의 불균형, 그리고 여섯 번째 재활약과 키포인트입니다. 만성 통증, 잘못된 자세,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경추나 승모근, 흉곽 긴장, 호흡근의 불균형 등이 자율신경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외래에서 흔히 보는 자율신경 장애 증상 탑5를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활학과 외래에서 많이 보는 자율신경 장애 탑5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막통 증후군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1위가 되겠고요. 교감신경의 과활성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승모근과 목 뒤 사각근 같은 이런 근육들이 항상 뭉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근막의 혈류가 저하되고 통증의 민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흉곽 움직임이 제한돼서 숨쉬기 어렵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 패턴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입니다. 재활학과 외래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교감신경의 항진과 근막 긴장도의 증가로 후두부와 측두부에 상당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심박 전이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 변이도 저하 그 자체가 편두통을 트리거링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기능성 어지럼증 또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어지럼증은 재활학과 외래에서 생각보다 매우 자주 보게 되는 증상입니다. 휘청거림, 붕 뜨는 느낌, 눈앞이 흐려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심박수 항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흡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호흡 불안정이 복합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중추감작입니다. 이것은 중추감작으로 인해서 통증을 과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이 닿기만 했는데도 자지러지시고요. 이 중추감작은 근골격계 통증을 만성적으로 오래 경험한 환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이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중추감작은 자율신경계가 통증 조절 회로와 직접 연결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살짝 대기만 하는 약한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환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동반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섬유근통 패턴의 부분적 양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골절이나 타박상 후에 발생하는 자율신경 장애입니다. 이것은 골절이나 타박상이 발생한 후에 신체가 급성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골절 부위 주변의 말초신경과 자율신경의 연쇄 반응으로 통증이 생기고 피부 온도가 변화하고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피부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신경 장애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진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신경 평가는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는 검사로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호흡 패턴을 같이 검사하게 되고 쉽게 설명하면 심박 변이도 HRV가 높은 상태는 회복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HRV가 낮은 상태는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회복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DITI라고 하는 전신
임신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입니다. 자율신경 장애로 인한 피부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통증 부위와 신경 손상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게 되는데, 병변이 있는 경우가 체열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낮아져서 균형이 깨지고 좌우 비대칭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검사로 자율신경 장애를 비교적 정확하고 손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활학과에서는 자율신경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재활약 치료의 강점이라 하면, 첫 번째, 해부학적 문제와 자율신경의 기능적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증과 호흡, 자세, 신경 조절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물 중심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 자체를 복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경의 조절 시스템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활학적 접근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활학과는 첫 번째, 심박 변이도 검사, DITI 검사 등으로 자율신경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두 번째, 호흡 패턴 교정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호흡 교정의 중요성과 방법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 일상생활에서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흡 교정이 자율신경 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을 활성화시켜 줘야 하고 흉곽도 열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경추, 흉추 부정렬을 교정해 주고 주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줘야 합니다. 경추와 흉추는 교감 자율신경의 센터이고, 해부학적 부정렬은 자율신경 부조화를 유발하는 아주 많은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도록 마그네슘이나 티아닌 같은 이런 맞춤 영양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면 패턴 관리, 카페인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인 치료인데요, 보툴리눔을 이용한 운동점 차단술 시술이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굉장히 심해서 목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경추가 비틀려 있으면 이런 시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율신경과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율신경은 신체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여러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다양한 자율신경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자율신경 장애는 잘못된 생활 패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불균형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증상이 애매하고 흔하지만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환자분의 회복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통증 회복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더욱더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